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시한이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일 NSC 상임위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D-1인 셈이죠.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대화로 풀어보자는 흐름이 강한 상황에서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일 관계의 긴장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한미 관계로 확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권에서도 연장을 하되 일단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예, 연장은 하되 정보 교환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일본의 군사 정보 요청을 하지 않고 또 일본이 이런 정보 요청을 해와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밀 관리 체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지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정보 교환을 임의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사실상 지소미아의 무력화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하는 거 봐서 지소미아에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 교환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과 10월 일왕 그 즉위식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좀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물론 정보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불리한 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청와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핵심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일본에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금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까지도 찬반이 팽팽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고 또 주무부서인 안보실에서조차 의견이 갈릴 정도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 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실장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라고 양쪽 변수를 모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예,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더라도 내일 NSC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NSC 상임위에서 최대한 결론을 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회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고요. 서훈 국정원장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회의 결과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 여부 결정이 사실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외교장관이 먼저 지소미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현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가 있습니다. 두 장관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담에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먼저 지소미아와 관련해 얘기를 꺼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물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전히 최종 결정이 남았다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일본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도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라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다시 설명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러나 오늘 회담 분위기도 그렇고 일본이 추가 조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있을 지소미아 관련 우리 정부 결정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담은 오후 3시에 시작돼서 35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매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담 직후에 강경화 장관의 모습 잠시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제가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연장하십니까? 지소미아는 질병 없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회담은 뭐랄까요?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군요. 네, 일본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데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그럼 지소미아의 연장 또는 파기 그 결정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게 되는지 취재 기자와 좀 짧게라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온 일본의 경우 그쪽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본이 그동안 연장을 주장해왔던 것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북한에 대한 정보력 중에서 인적 정보 네트워크인 이른바 휴민트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북한 군사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전문가들은 주일미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죠? 네, 미일 안보 조약에는 극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 내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 극동 지역의 평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주일미군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결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다만 이 파기가 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이 파기를 원하지 않았던 미국을 향해서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교력이 강화된다는 반사 이익을 누릴 여지도 있습니다. 예, 주일미군의 철수를 걱정한다는 건 좀 지레 걱정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도 말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말 것도 없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각종 이 위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보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지소미아라는 상징이 훼손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은 실제로 지소미아라는 상징은 한일 동맹국이 미국과 같은 편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일본은 뭐 연장이 되면 당연히 좋고 또 파기돼도 반사이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치고요. 미국의 입장은 뭐 연장으로 확고한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걸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따라서 협정 파기를 거론하거나 또 실행을 하면서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에서 계속 지렛대를 쓸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재개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럼 연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네, 한일 양국이 2016년 이후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한 것은 총 29번입니다. 예. 그 내역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해상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선 일본의 정찰 자산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 다만 그 정보가 그렇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지금 군 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파기와 연장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돼버린 지소미아가 처음부터 미국의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JTBC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 자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다가 그 반작용으로 지소미아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일본 NSC 자문위원 출신의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배경을 이해하려면 2015년 9월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때입니다. 이게 미국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首脳会談をして、オバマ大統領がパク・クネ大統領に対して非常に苛立ちを示して怒っていた。韓国はアメリカとの関係を捨てて中国に寄るのかと。 그러면서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초조함이 지소미아 체결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韓国がアメリカとの同盟を維持するのであれば、日本との関係を改善して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を進めないといけない。オバマ大統領、アメリカ政府から強い圧力としてかかって。 오바마 정부에서 민관 합동 1.5 트랙 회의에 참석해온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도 당시 상황을 비슷하게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막후 역할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 정책 자문역들은 결국 한국 정부의 친중 행보가 미국의 압박을 낳았고 그게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또 다른 한일 사이의 갈등 요소로 연결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